안 돼요? 자, 그럼 블로 어플 들어가 볼게요. 이 물고기 모양의 블로 어플을 들어갑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서 내 프로젝트는 이전에 제가 블로 어플에서 편집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밑에 새 프로젝트라는 빨간색 버튼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들어갈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블로 어플은 제가 옛날에 어플을 미리 산 거예요. 그래서 저의 화면에서는 자물쇠 모양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료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 자물쇠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요소들은 피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전 새 프로젝트 들어갈게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눌러보면 모든 사진과 블로스톡 프로젝트에서 미디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진은 그야말로 내 핸드폰에 찍혀져 있는 모든 사진이거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블로스톡이라는 건 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화면들 이런 것들을 블로스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져올 게 있으면 갖다가 써도 되는 그런 영상들, 전환 효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 보면은 좀 내가 넣고 싶다 하면은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프로젝트는 뭐냐면 블로에서 이전에 작업했던 걸 가져올 때, 자, 참고로 말씀드렸으므로 이제 모든 사진에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 영상을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 영상을 먼저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체를 볼 게 아니라 난 비디오만 보겠다. 그럼 비디오만 누르면 비디오 영상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몇 초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 작업을 할 것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초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영상이나 사진도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음에 들게 선택을 하셨다면 옆에 빨간색 요 화살표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꾹 눌러서 순서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자, 선택하셨다면 옆에 클립 눌러서 편집하러 가볼게요. 자, 얘는 프로젝트의 제목을 바로 지을 수 있게 나오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소였으니까 명동 다이소라고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로 지금 사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 주시면 돼요. 이게 이름이 어디 찍혀지는 건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분류해서 볼 목적으로 프로젝트 제목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화면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용이라면 16대 9 사이즈가 적당하실 거고요.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쇼츠라고 해서 짧은 동영상을 올릴 목적이라면 9대 16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중에서도요, 피드 게시물로 올릴 때는 1대1 사이즈가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는 피드 동영상으로 올릴 때는 4대5 사이즈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화면 비율을 내가 어디에 올릴 목적인지를 생각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상 배치인데 끼움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놓고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서 바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16:9가 유튜브의 일반 영상이에요. 이 영상들은 제가 아마 인스타에 올릴 목적으로 세로로 찍은 영상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가로 영상으로 했었으면 했는데 세로 영상이 주로였나봐요. 가로로 찍은 것도 있긴 있네요. 자, 클립들이 어쨌든 이렇게 재생이 돼서 아마 보일 텐데요. 얘네들을 순서를 바꾸고 싶다든지 할 때 우리가 꼭 눌러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어플에서는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6개 사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서 순서를 바꾸거나 복사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가로 영상과 세로 영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세로 영상만 쓰고 싶다 또는 가로 영상만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세로 영상들은 선택해서 삭제를 하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 영상들이 필요가 없다 하면은 삭제를 누르시면 쉽게 삭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보다 좀 편한 점은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들을 놓고 내가 선택해서 삭제하거나 복제하는 게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게 좀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가로 영상들만 다 배치가 돼서 만들어졌어요. 영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을 때 이 영상을 내가 편집을 할 때 너무 클립이 작으면 편집이 힘들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얇은 선같이 나온데 그럼 두 손가락으로 클립을 펴주시면은 내가 볼 때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클립을 조금 더 크게 보면서 작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할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두 손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제가 영상 가져온 것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제 영상은 1분 43초 정도 되는 영상인 것 같네요. 자, 플레이해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때 이 빨간색 막대가 지금 현재 플레이가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여기까지만 내비두고 뒷부분에 잘라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지금 클립을 선택하시고 얘가 좋은 점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처음부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를 자르겠다면 여기까지를 누르시면 이 영상의 뒷부분이 잘려져서 이렇게 붙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딘지 알지? 이 영상 같은 경우
여기 클립 있는, 요 파일 있는 부분서부터 저는 잘라고 싶어요. 여기까지를 놓고 이 빨간색 막대를 분할을 하면 영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뒷부분도 남아있죠.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제끼고 여기까지를 다시 분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토막으로 나눠졌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파일 있는 거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시면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서 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비타에서의 컷 편집과 거의 비슷해서 어려우신 점은 없을 거예요. 혹시 컷 편집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특별히 없다면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만약에 이 영상에서 내가 화면을 좀 더 늘려서 맞추고 싶다. 그럴 때는 두 손가락으로 영상을 늘려주시면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또는 두 영상의 손가락을 이렇게 틀어주시면 회전도 돼요. 자, 크기 조절이나 회전 어렵진 않으셨죠? 자, 이제부터 조금 특이한 점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봐보세요. 자, 일단 빨간색 막대를 내가 변형을 하고 싶은 시작점쯤에 막대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다가 해볼까요? 비교를 위해서. 자, 빨간색 막대를 뒀죠. 그리고 여기서 변형 부분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 이렇게 마름모가 생겼어요. 요 마름모 보이세요? 그럼 나는 얘를 쭉 가서 한 이쯤에서는 확대를 해서 여기가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빨간색 막대를 확대하고 싶은 위치쯤에 갖다 놓고 두 손가락으로 늘려 볼게요. 뭐 위치를 맞춰놔도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마름모가 생긴 거 보이세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이쯤에서는 다시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은 상태로 두 손가락으로 줄여 볼게요. 이거는 약간 오버겠지만 이쯤에서는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손가락을 돌릴게요. 한 바퀴, 두 바퀴 할까요? 확대도 하면서 확대도 알았어요. 어디? 응, 확대를 하고 안 눌렀어요. 확대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다시 제가 축소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고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축소해 볼게요. 이 정도로 맞춰볼까요? 자, 조금 난잡하긴 할 텐데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경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대가 돼서 커지는 거 보이죠? 다시 작아지는 거 보여요? 회전도 되네요. 네, 다시 작아지는 거 보여요? 영상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난잡하게 할 일은 없지만 어느 부분을 원래 그대로 영상의 앵글이 보이면은 되게 지루해 보여요. 그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확대가 돼서 보이게 한다든지 다시 축소가 돼서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변환 효과들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오고 여기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부분에서 얘를 확대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 부분에서 변형을 주시고 확대가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끌어서 확대를 시켜 주시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서 확대될 위치를 맞춰 놓을게요. 얘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요쯤에서는 확대를 다시 풀고 싶거든요. 그럼 다시 줄여요. 이쯤 놓을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볼게요. 이게 확대가 되고 금방 줄어든 이유는 제가 요 막대, 즉 요 막대를 너무 조밀하게 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얘는 다시 없애고 싶다. 그럼 얘를 빼버리면 돼요. 얘를 여기 마이너스 보이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 확대가 되게 해서 놓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축소시킬 부분은 뭐 여기쯤에서 축소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축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내가 앵글을 조절해서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재생해서 볼게요. 여기까지는 멀쩡한데 여기서 이제 뭐 전환점 확대했다가 다시 축소되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확대나 축소를 내 맘대로 설정을 해서 조금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확대 축소 키프레임 설정하시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안 되신 분 질문 받을게요. 자, 크기 변경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크기 변경에 대해 좀 더 소개를 하자면, 크기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 두 손가락으로 늘렸지만요. 여기 크기 변경에 들어가서 보시면 위치나 크기, 회전, 반전, 크롭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손가락으로 늘렸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발을 조절해서 크기를 맞출 수도 있고요. 회전의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꺾어서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 바에서 직접 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전 같은 경우 아까 조금 바에서 조절하려면 직접 이렇게 두 손으로 조절하면 힘들었다면 얘는 간단하게 여기서 돌려서 하니까 편하죠. 반전은 상하 반전과 좌우 반전이 있어서 좌우를 바꾸고 싶거나 상하를 바꾸고 싶을 때 쓰실 수가 있고요. 크롭은 자르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른쪽에 일부를 자르겠다라든지 여기 사람이 보여서 전 사람 부분을 잘라내버리려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크롭해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크기 변경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름모 얘기를 드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가 가능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부분 설정을 해놓고 크롭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의 영상에서는 크롭을 이쪽으로 펴가지고 영상이 다 보이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서 영상을 꾸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만 늘리고 줄이고가 다가 아니라 이렇게 크기 변경을 이용하면 좀 더 자세하게 내가 효과를 내줄 수가 있더라. 그쵸? 이렇게 다시 늘어나서 맞춰지니까 뭔가 또 특이하고 좋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요. 자,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배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상을 배치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배치할 거냐, 오른쪽에 배치할 거냐, 위쪽에 배치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라 저는 사실 많이 쓰진 않는데, 혹시 영상을 내가 두 개를 같이 놓고 배치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걸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영상의 레이아웃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밑에 있는 이 영상이 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인다면, 일단 완료 좀 할게요. 얘가 만약 이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의 밑에서 다른 영상이 보이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끌어서 놓는 거는 아니고 PIP라는 효과로 설정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레이아웃은 그래서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경, 요거는 뭐냐면 배경 색깔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배경이 바깥쪽에 배경은 까만 색깔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배경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다른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패턴으로 깔아서 예쁜 패턴이 있다면 그런 패턴 그림으로 배경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 블로라는 어플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배경을 깔아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영상이 나오면서 여기 예를 들어 글이 나오게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배경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소거인데요. 음소거는 이 클립에 소리가 나오잖아요. 들어보면은 이렇게 시끌벅적한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이 소리를 없앨 때 음소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음소거가 돼서 소리가 사라지고요. 다시 음소거를 풀고 싶을 땐 다시 누르시면 음소거가 풀려요. 음량은 소리를 키우거나 줄이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없애진 않을 건데 내가 줄여서 나타내겠다 하면은 음량을 줄여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봐두시고 페이드. 페이드는 영상이 재생이 될 때 어두운 화면에서 점점점 화면이 나오게 하는 게 페이드 인. 그리고 영상이 점점점 사라지게 하는 게 페이드 아웃이에요. 이렇게 만약 영상을 넣어놓게 된다면 제가 한번 여기에만 적용을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나는 어딘지 알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자체가 그렇게 자세히 보이진 않네요. 이 어플에서는. 그죠? 이게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이진 않아서 넘어갈게요. 혹시 여기 자물통 잠겨져 있는 것들은 요거는 유료 기능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결제를 했다 보니까 제 거에는 지금 자물통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에는 빨간색 자물통이 있는 것들이 있죠? 걔네들은 유료 기능들입니다. 유료 기능은 저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따 내보내기 할 때 유료 쓰면은 사실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유료는 쓰지 마시고 일단은 무료 어플로 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기능은 사실 어떤 게 유료고 어떤 게 무료로 체크되어 있는지가 지금 하나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냥 다 설명은 드릴 거거든요. 뭐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오디오 분리라는 건 뭐냐면 동영상이 있을 때 그 동영상에 요거요? 선택하셨어요, 클립을? 클립 선택하시면 떠 있을 건데요. 그런데요. 제가 클립을 선택해 놨잖아요. 지금 저는 컷 편집, 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립을 선택한 채로 보여드리는 화면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이 여기 만약 빈 공간, 여기를 클릭했다면 내가 클립을 선택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화면으로 보이겠죠. 이건 저랑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클립을 클릭해서 그 영상이면 영상, 사진이면 사진을 클릭한 편집 화면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화면이 다르다면 내가 클립을 안 눌렀구나. 네, 클립 누르시면 저랑 똑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 거냐면 제가 지금 가져와서 선택한 거는 동영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진을 선택해 두신 분은 저랑 또 다른 메뉴로 보일 거예요. 일부러 제가 사진 한 개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이에요, 얘는. 자, 사진을 선택한 경우는 배경 다음에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이런 게 들어가요. 시간이라든지 불투명도. 왜냐면 사진은 그냥 이 사진 자체를 뭐 길게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진에 뭐 음소거가 있거나 이러진 않는 거죠. 이해되셨죠? 저 요거 사진은 지금은 지울게요.
선택해서 해당 클립을 삭제하시면 쉽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음소거랑 음량이 왜 없나 고민하시는 분은 본인이 사진을 가져오셨지 않았을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디오 분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이제 동영상이라고 했을 때 그 동영상에서 소리만 따로 분리해서 가져오고자 할 때 오디오 분리를 누르는 거고 별로 많이 쓸 일은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이 영상이 처음에 나타나는 효과, 사라지는 효과, 중간에 어떤 효과를 넣을 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자물쇠 잠겨져 있는 것들은 무료 효과가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시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특수효과. 특수효과도 여러가지 특수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스프라이트 베이직이라는 효과를 설정한다면 이게 이렇게 4개의 4분할 화면으로 나눠져서 보이죠. 만약에 비트를 준다면 쿵쿵쿵쿵 뛰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해서 설정하는 걸 여기서는 특수효과라고 합니다. 안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 없음 있어요. 없음 누르면 효과가 사라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보정인데요. 이 보정은 밝기나 대비 등을 보정하는 거예요. 혹시 자물쇠가 잠겨 있다면 보정은 얘는 유료 기능이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필터는 필터 효과를 넣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생 영상보다 약간의 필터 효과를 넣으면 분위기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바로 필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동영상이다 보니 배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배속을 보면은 얘가 그냥 제가 이렇게 빙글을 돌면서 영상을 찍은 거다 보니까 좀 어지럽다 생각이 든다면 어느 부분을 좀 느리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배속을 설정을 해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뭐 2배속으로 돌리고 싶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배속이 조절이 됩니다. 요거는 이건 기능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잘못 얘기를 드렸는데 배속을 내가 일부를 느리게 하고 일부를 빠르게 하고 싶게 한다. 이런 경우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까지는 원래 속도를 두고 싶고 이 사이의 중간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배속으로만 설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분할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분할을 해서 놓고 이 중간의 부분을 배속을 내가 원하는 정도의 배속으로 빠르게 조절하면 그 사이 부분만 배속이 조절이 되겠죠? 요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불투명도는 투명하게 하는 건데 이건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흐리게 해서 밑에 배경이 보이게 한다라는 목적이지만 별로 쓸 일은 없으므로 생략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봤듯이 프리즈는 일정 부분 멈춰 놓는 그런 기능이 프리즈라고 합니다. 영상이 이렇게 갈 때 이 부분을 잠시 멈췄다가 가게 하고 싶다면 프리즈를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스티커시 생성이 되면서 잠시 멈춰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 멈추는 시간은 내가 조절하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멈춰놓고 설명을 적고 싶을 땐 프리즈 같은 걸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로마키는 지금 설명하긴 좀 애매해서 나중에 얘기는 드릴 건데요. 우리가 영상에다가 다른 영상을 얹어가지고 활용을 할 때 크로마키를 활용했었죠. 저번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 찍는 기법 중에서도요. 만약 액션 배우들이 막 액션씬을 찍고 있을 때 그냥 실내 세트장에서 녹색으로 천을 둘러놓은 실내 세트장에서 막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뭐 바다 같은 데에다 합성을 해서 바다 위에서 찍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크로마키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PIP 설명하면서 얘기할게요. 블러는 흐리게 하는 거예요. 생략. 자, 역방향은 이거는 거꾸로 뒤집는 거죠. 자,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영상이 이제 거꾸로 얘가 쭉 걸어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을 뒤집어서 다른 느낌의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복제는 영상을 복제하는 거고요. PIP로 복제는 영상을 하나 더 복제해서 위에다 올릴 때 쓰는 거예요. 교체는 영상을 바꿔치기 하는 게 교체라고 합니다. 자, 컷 편집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쉬시는 동안 뭐 자를 부분은 적당하게 잘라 보시면서 컷 편집해 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배경음악하고 효과음 녹음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영상 미디어 부분을 설명할 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설명할게요. 자, 혹시 이 미디어랑 미디어 사이에 요거 보이세요? 동그란 점 같은 거? 이거는 전환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블로라는 어플을 샀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전환 효과가 마음에 들어서 였었거든요. 옛날에. 좀 한참 됐어요, 산지는. 그래서 제가 샀을 때는 한 5,000원 좀 넘게 주고 샀고 한 10,000원 안 되게 샀는데 지금은 오른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뭐 일반적으로 프리미어나 이런 프로그램은요 한 달에 3만 얼마를 내거든요. 근데 얘는 평생판이 예, 뭐 5,000원 내지는 한 만 얼마 이렇게 한다면 뭐 충분히 살만하죠, 그쵸? 예, 그래서 옛날에 노트포 때 사놓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 자물통 없는 거 중에 골라주세요, 여러분들은. 기본 효과, 고급 효과, 그래픽 효과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효과를 눌러서 설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적용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꽃으로 이렇게 가려볼까요? 선생님 죄송한데 어딘지 못 찾았어요. 어디서 지금 어떤 화면인지 제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배경음악을 클릭하시면 블로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배경음악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 눌러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체크. 그러면 음악이 들어가지죠? 만약에 이 음악을 내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음량을 줄여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데까지만 음량을 쓰겠다, 여기까지만 쓰겠다 하면 갖다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음량이 잘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음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요 옆에 있는 요 화살표는 뭐냐면 음량을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 위치를 꼭 앞에서만이 아니라 또는 뒤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서부터 이 음량이 시작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배경음악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깔아보시고요. 그러고 효과음 넘어갈게요. 배경음악 골라보세요. 꽤 여러 가지 있어요. 전체 파일 일상 쭉 있는데 음악을 터치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면은 들어보시고 체크. 음량을 줄이고 싶으면 줄여서 쓰시면 된다 했죠. 좀 더 줄일게요. 음량을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서 완료. 작아진 거 들리죠? 자, 효과음을 넣고 싶은 부분에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효과음을 눌러주시면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해요. 뭐 생활음, 뭐 교통수단, 뭐 무기, 전쟁, 박수, 관중 등의 다양한 효과가 많이 있고요. 나는 사람 효과 중에 넣고 싶다면 사람 효과를 눌러보면 애기 웃음소리나 까꿍거리는 소리나 관중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등의 내가 원하는 소리들을 낼 수가 있죠. 까꿍 해서 체크 하면은 까꿍 소리가 들어가요. 물론 음량이나 배속을 조절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까꿍. 자, 이번엔 음성 녹음을 설명드려 볼게요.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할 때 음성 녹음을 쓰는 거예요. 음성 녹음을 누르면 이렇게 녹음할 수 있게 창이 뜨죠. 여기서 이제 녹음하면은 제 목소리가 녹음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동에 있는 제일 큰 다이소에 놀러 왔어요. 무려 12층이나 되는 이런 다이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함께 둘러볼까요? 자, 아무 말이나 했어요.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동에 있는 제일 큰 다이소에 놀러 왔어요. 무려 12층이나 되는 이런 다이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함께 자, 네, 제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빨리 얘기했거든요. 그럼 배속을 좀 느리게 하고 싶어요. 한 0.6배속, 0.7배속으로 맞춰볼게요. 좀 어눌해질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동에 있는 제일 큰 다이소에 놀러 왔어요. 무려 12층이나 되는 이런 다이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동에 있는 제일 큰 다이소에 놀러 왔어요. 무려 12층이나 되는 이런 다이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함께 둘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음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음성 녹음한 게 혹시 소리가 너무 적다라면 여기서 음량을 키우면 되는 거라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음성 녹음 효과음, 배경음악 한 번씩 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시면 그래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픽. 여기 그래픽 누르시면 돼요.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 있는데요. 일단 빨간색 막대를 내가 스티커를 넣고자 하는 위치에 냅둬요. 그리고 스티커를 누르고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고르시면 돼요. 전체 기본 모양 등의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있고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포크 나이프를 가져오면은 포크 나이프가 여기서 움직이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꾸며서 진짜 스티커 붙이듯이 붙이는 게 스티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스티커의 길이를 여기까지만 나타내겠다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스티커의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여기서 내가 나타날 때 뭐 확대가 되게 나타나겠다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는 간단해서 이 정도만 소개할게요. 이제 프레임 얘기를 할 건데요. 프레임도 똑같아요. 일단은 내가 프레임을 놓고자 하는 위치에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고 프레임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이 틀이잖아요, 테두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테두리가 있으면 해당 테두리를 눌러서 설정만 하시면 바로 그 영상에 적용이 돼서 나오죠. 이 프레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있는데 만약 이거를 끝까지 내가 이 프레임을 채우고 싶다면 끝까지를 누르시면 영상의 끝까지 이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템플릿. 템플릿이요, 여기서는 효과 같은 거예요.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이런 효과들, 템플릿들이 보이고요. 마음에 드는 효과를 눌러서 설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옆에 막 타이핑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가 쭉 위로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면 되게 특이하겠죠? 또는 누군가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수학 문제집을 막 튀어나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재밌는 효과가 아닐까요? 막 그러니까 열중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 여기다가 템플릿에 있는 요런 수학 문제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걸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또 예를 들어 열중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에 이렇게 불을 해놓는 건 어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마치 오늘은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보이겠죠. 되게 재밌는 효과들이 많아서 그런 효과들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건 어떨까요? 달려가고 있는 모습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강조 효과를 넣어도 쓸만하겠죠. 그래서 효과들이 쓸만한 게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효과도 있고 반짝이 효과, 안녕하세요. 음악 오늘은 효과 안녕하세요. 많아요. 오늘은 자, 그러면 저는 템플릿까지 모두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일단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잠깐 체크해보고 글자로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은 너무 복잡해 보일까봐 스티커나 프레임 템플릿은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좀 그래도 깔끔해 보여야 보시기가 낫기 때문에 그냥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놨을 뿐이에요. 자,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 질문사항 받고요. 글자로 넘어갈게요. 자, 글자 넘어가겠습니다. 글자 클릭해 주세요. 진짜 글자 적는 거예요. 역시 빨간색 막대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죠? 어디다? 내가 글자를 적을 위치에다가. 자, 빨간색 막대를 두셨다면은 글자를 눌러볼게요. 글자 클릭, 터치, 죄송해요. 자, 이렇게 누르면 여러 가지 글자 모양들이 보입니다. 물론 자물쇠 잠겨 있는 거는 고르지 마세요. 저는 요 텍스트 히어라는 글자, 요 형태를 고를게요. 그럼 이렇게 터치하면은 여기 텍스트 히어가 생기죠. 까꿍! 체크. 하시고 얘를 편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동역 다이소 12층 다이소 이렇게 해서 제가 적었고요. 얘를 손으로 이렇게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돼요. 크기는 여기 가장자리 두 방향 화살표가 크기 조절이고요. 요건 회전, 얘는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폰트로 가면은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어 폰트에도 굉장히 많은 폰트가 많이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고르시면 돼요.
저는 닉스곤체로 골라볼게요. 그럼 글씨가 바뀌었죠? 이게 다 무료 폰트라서 마음껏 쓰셔도 돼요. 그리고 옆에 글자 크기는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려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절하는 게 더 빨랐던 것 같아서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 보고, 옆에 서식. 서식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곽선이나 배경, 그림자의 색깔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한 자씩 바꾸는 게 안 되긴 해요. 유료 버전에서 한 자씩 바꿀 수는 있지만 저도 안 쓰는 기능이므로 쓸 일이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라데이션은 여기 있는 글자를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때, 패턴은 여기 있는 글자를 패턴으로 채울 때예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색상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외곽선은 요 테두리 색깔인데 테두리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이 가능해요. 배경은 텍스트의 배경 색깔이므로 별로 쓰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배경을 깔 수가 있더라 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자는 그림자색. 글자를 쓰는 게 되죠. 글자는 여기 편집 눌러서 써보실래요? 그러면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고, 또는 이 글자 있는 데를 2번 터치해 주시면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여기를 2번 편집이 어려워서 손으로 2번 터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게 뜨는 거 보이시죠?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를 눌러서 텍스트 히어, 안녕하세요. 글씨를 줄여서 따당 터치 하고 적으면 되죠?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다이소는 이라고 적었어요. 그러고 이어서 여기서 더 적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를 터치하고 얘를 복사해요. 복제. 그러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완료한 후에 편집하면 되죠. 얘를 또 복제할 거니까 선택해서 복제. 그럼 서식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기가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적으면 글씨체가 똑같이 가져와지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동에 있는 제일 큰 다이소에 놀러 왔어요. 무려 12층이나 되는 이런 다이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함께 둘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복제해서 쓰시면은 서식이 계속해서 똑같이 가져와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를 적기가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라벨인데요. 라벨은 예쁘게 꾸며져 있는 라벨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목 부분에 쓰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쓰실 수가 있더라. 물론 2번 터치해서 적으면 이렇게 적고 폰트를 마음에 드는 폰트로 골라서 쓰실 수가 있겠죠? 폰트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폰트는 옆에 있는 이 책갈피를 눌러 놓으시면요. 다음에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자막. 자막이 사실 자막을 달 때 활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건 싫어서 쓰고 있진 않아요. 인터뷰 하실 때는 좀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자막은 그냥 일반 글씨가 더 이쁘더라고요. 이건 개인 취향이라서 이런 걸 쓰시고 싶으신 분은 자막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자 라벨 자막 설명드렸고 질문 받을게요. 오늘 조금 늦게 끝나겠다. PIP랑 효과도 설명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제가 오늘 시간 지체하겠습니다. 자, PIP에 들어가 볼게요. PIP가 뭐냐면 영상 위에 영상을 올리거나 영상 위에 사진을 올리는 걸 PIP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릴 위치에다가 빨간색 막대를 가져다 놔요. 그러고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를 올려놓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학원의 로고 또는 어떤 뭐 업체의 로고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넣으면은 그게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쵸? 나올 때 애니메이션으로 뭐 확대가 돼서 나오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실 테니까 좀 재미있게 영상에다가 적용해서 보이게 해주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국에 보면은 자기네 로고를 위쪽 상단에다가 계속 두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해서 이 영상에 계속해서 이 로고가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품 그리고 지금 사진이 너무 또렷한데요. 불투명도를 낮춰서 연하게 넣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 변경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는 건 크롭이었어요. 그래서 아래 부분을 좀 자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시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에 있는 제일 큰 다이소에 놀러 왔어요. 무려 12층이나 되는 이런 다이소에는 굉장히 다양한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거 지금 지울게요. 자, PIP의 이미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블루스톡에서 뭘 가져와 볼까요? 프레임? 예를 들어 어떤 프레임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효과가 좀 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효과가 마음에 드는 효과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럼 얘 말고 딴 거 가져올까?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자, 요 이미지로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이미지가 있을 때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일정 색깔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배경 부분의 색깔을 날리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날려진 이미지만 이렇게 가져와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타날 때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위로 펼쳐지게 하겠다 하면은
이런 느낌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잠깐 여기다 적용해서 보면 이 다양한 물건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함께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 넣는 게 가능하고요. GIF는 뭐냐면 삭제한다는 게 GIF는 GIF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전에 이제 GIF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런 걸 넣어놓으면 GIF 이미지가 여기서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재미있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함께 둘러볼까요? 그 전환 효과 있는데 넣어서 안 보이네요. 좀 옆으로 치울게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는 거는 GIF라고 해요. GIF는 움짤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란 뜻인데, 이미지가 영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아마 유료 버전으로 비디오가 있을 거거든요. 요 비디오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가져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위에 다른 비디오가 재생이 돼서 보이게 해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디오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놓고 이 비디오에 아까 크로마키로 이 녹색 배경을 날려버리면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걸 비디오라고 해요. PIP라고 해요. 다른 영상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시간 좀 걸리니까 짧은 거. 자, PIP 대략적으로 보셨다면 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과는 필터와 특수효과,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필터는 전체적으로 영상에다 필터 효과를 줄 때 쓰는 거고요. 특수효과는 특수효과를 설정할 때,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일부를 내가 가릴 때 쓰는 거예요. 만약 사람 얼굴이 나와서 나는 모자이크로 가리겠다. 그럼 모자이크로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용해서 가리려면 이 사람을 따라가기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활용한다면 좀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내가 만든 거는 삭제하고 일단. 요쯤에서 모자이크를 줄 때 변형을 해서 얘가 이쪽으로 가게끔 한다든지, 요거는 이제 사람을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서 조금은 불편한 점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멈춰 있는 경우면 좀 편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들어가셔서 좀 키프레임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로 보여요. 만약 이쯤에서는 다시 얘를 동그라미를 여기로 가져온다든지, 뭐 이쯤에서는 동그라미를 저쪽으로 또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런 모자이크를 만들 수는 있죠. 작업이 꽤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가능은 하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 추출을 해볼게요.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추출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요, 추출하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광고 한 편 보고 추출하기인가요?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게 유료 버전이니까 따로 광고가 없지만
무료 버전은 광고 한 편을 보고 추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광고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화질로 선택해 놓고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고가 한 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추출이 돼서 나올 거예요. 다 완성이 됐다면 바로 내가 유튜브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인스타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바로 카톡으로 누군가한테 보내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건데 숙제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숙제예요. 어떤 거예요? 블로로 동영상을 직접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가능하시겠죠?